방금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지금 6시에 그 지하철역으로 가는 셔틀을 가야 되는데 한 5분 정도 남아서 일단 빨리 좀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돼요. 후쿠오카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이 총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택시를 타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유료 버스를 타고 하카타역 쪽으로 가는 거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료 셔틀을 타고 후쿠오카 공항 지하철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저기 1번 승강장에 있는 버스가 후쿠오카 공항 지하철역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무료 셔틀이에요. 이 버스가 15분 단위로 출발하는데 지금 이제 58분입니다. 2분 뒤에 출발할 것 같아요. 이제 출발합니다. ドア付近のお客様はお足元黄色のエリアより잠시 후 국내선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국내선 터미널이나 후쿠오카 시흥 지하철을 이용하실 승객은 도착하신 버스 정류장 전방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지하철역이 있어요. 방금 지하철을 탔는데 6시 15분입니다. 대구에서 5시 20분 출발 비행기를 탔는데 1시간도 안 돼서 후쿠오카 지하철을 탔어요. 호텔에 짐을 놔두고 나왔습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식당 여기입니다. 하코자키 토로로라고, 네, 그 토로로 지루를 파는 곳입니다. 일단 블로그용 사진 하나 찍고, 예약 없이 왔는데 빈자리가 많아서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맥주부터 주문했습니다. 스키야키는 2인분부터 주문이 된다고 해서 이건 안 되겠고, 1인분 메뉴가 여기에 있어요. 정식 메뉴인데 일단 1인 메뉴 중에 제일 비싼 걸로 시켰어요. 3,680엔짜리 이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식당 안이 엄청 예쁘게 되어 있어요.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음식이. 이렇게 정식이 나왔습니다. 여기 좀 조용해서 유튜브를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여기 이제 토로로 지구가 있고,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사실 유튜브 촬영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제 옆에 젊은 여성 손님이 3분 있었는데 제가 고프로를 작동시키니까 그분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주인분한테는 허락을 맡았는데 오히려 주인분은 제가 이 촬영을 하고 한국 SNS에 업로드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근데 옆에 사실 뭐 손님이 너무 불편해하는 게 제가 느껴지니까 더 이상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어차피 제 영상에서 오히려 인형 뽑기가 더 인기가 좋던데, 지하철 타고 텐진으로 가서 인형 뽑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당 영상은 안 되겠네요. 그냥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텐진에 인형 뽑기 하러 왔습니다. 일단 여기 저번에 도쿄에서 타이토 스테이션에서 재미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라운드만 말고 일단 타이토 스테이션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라운드만에 왔습니다. 어우, 뽑혔다. 우와. 나올 것 같은데요. 와우. 와, 2개 뽑았다. 말 2마리 뽑았어요. 와, 귀엽다. 양. 아우, 됐다. 진짜 너무 많이 뽑았어요. 한국 가지고 가는 게 더 문제인데, 일단 하카타로 이동해서 숙소에다가 인형 놔두고 나야 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후쿠오카에서 뭘 할까 이제 고민해 봤는데,
사실 후쿠오카에 여행 오시면은 후쿠오카 시내라든지 아니면 조금 떨어진 데 다자이유 정도까지 가시는데 오늘 키타큐슈 당일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오전에 출발해서 한 오후 4, 5시 정도 되면 다시 하카타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일단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칸센을 탄다든지 아니면 그냥 로컬 열차가 있고 아니면 소닉이 있는데 소닉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 걸려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 그 후쿠오카 와이드 패스라고 하죠. 일단 요걸 사용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쿠라행 열차를 타러 왔습니다. 원래 7시 반 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고프로가 없어졌더라고요. 어제 호텔 들어오기 전에 편의점에다가 두고 왔는데 뭐 다행히 찾기는 했는데 출발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일단 그 하카타에서 키타큐슈로 가는 방법이 총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뭐 가장 빠른 건 신칸센이고 15분 정도 걸려요. 뭐 타자마자 바로 내리는데 가격이 지금 올라서 아마 한 편도가 2,500엔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40분 걸리는 슈퍼소닉 있고 이건 편도가 아마 한 2,000엔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컬 열차인데 이건 별로 추천 안 해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뭐 가격은 1,300엔 정도 합니다. 지금 들어온 열차가 8시 49분 모지코행 일반 전철인데 사실 지금 가려는 게 소닉을 타고 고쿠라역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일반 전철을 타고 모지코항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걸 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사실 모지코항까지 직행이 있긴 한데 이걸 안 타고 다음 소닉을 탈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후쿠오카 와이드 패스가 원래는 하카타역에서 종이 티켓으로도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산 건 모바일 티켓인데 그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그 가격도 차이가 있고 가격은 뭐 60엔인가 40엔인가 차이 나는데 종이 티켓은 시모노세키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모바일 티켓은 시모노세키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지금 가는 루트가 시모노세키에 전철 타고 갈 게 아니라서 그냥 모바일로 구매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24년 3월까지만 종이 티켓을 판매하고 더 이상 판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모바일 티켓 가격이 올랐는데 원래 3,000엔이었는데 지금 3,500엔으로 올랐어요. 그래도 이게 소닉 왕복을 타면 4,000엔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또 모지코항까지 들어가는 전철 비용을 생각하면 이게 확실히 싸게 먹힙니다. 고쿠라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모지코항으로 가는 일반 전철로 갈아타야 돼요. 저기 보면은 구글맵에는 고쿠라역에서 내려서 9시 57분에 출발하는 모지코항으로 가는 일반 전철을 갈아타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막상 내려보니까 바로 출발하기 직전에 44분 열차가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아마 구글맵에서는 갈아타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시간 아낄 수 있어서 잘 됐습니다. 이 열차 이름이 가고시마 본선인데 고쿠라역에서 타면 한 3코스 정도 가야 돼요. 모지코항까지. 근데 지금 정차역이 모지역이에요. 근데 모지역이랑 모지코역이 다르기 때문에 모지역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모지코역에 도착했습니다. 전철 타고 개찰구 통과할 때는 좀 전에 구입했던 이 후쿠오카 와이드 패스 이거 그냥 직원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가 모지코 역인데 모지코 레트로라고 해서 일대를 전부 모지코 레트로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엄청 예쁘게 지어놨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시모노세키를 가야 돼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고쿠라에서 바로 시모노세키로 가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이유가 사실 2개예요. 첫 번째는 모바일 와이드 패스가 시모노세키역까지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데, 요 2번째는 사실 배를 타는 게 좀 뭐 의미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패스는 이 모지코항까지는 타고 올 수가 있어요. 혹시 고쿠라역에서 바로 시모노세키로 가는 루트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보시면 그것도 적어놨어요. 제가 예전에 신칸센을 타고 고쿠라역으로 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패스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시모노세키로 갔었거든요. 버스 타고. 여기가 바로 항구입니다. 일단 이 티켓이 400엔이에요 400엔을 내면 모지코 항에서 시모노세키까지 페리를 타고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関門記念よりご案内申し上げます。大変長く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ただいまより下関奈良の方行きの乗船改札をいたします。ご乗船のお客様は現在にて乗船券をお買い求めください。 자판기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직원이 그냥 바로 오라고 하네요. 저기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타고 다시 건너갈 거예요. 시간은 뭐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짧기 때문에 그냥 2층에 올라가서 이제 풍경 좀 보고 있으면 금방 도착합니다. 밑에 못 내려가게 막아놨네요. 이 루트가 이제 4개의 지점을 제가 나중에 영상에는 지도를 첨부할 건데 4개 지점을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도보도 있고 그리고 전철을 타고 뭐 사실 그 버스를 하나 끼울 수도 있는데 굳이 버스를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배를 안 타면 결국 이제 도보랑 전철밖에 없는데 그럼 너무 단조로워서 배를 타는 게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를 돌릴 거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서 보고 있으면 돼요. 지금 보면 전부 저쪽에 있는데 일단 다 앞으로 올 겁니다. 저 이 배를 이전에 타봐가지고 아는데 사람들이 배를 돌리는 거 모르고 전부 다 뒤쪽에 가 있네요. 일단 지금 가는 그 가라토 시장이죠.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게 가라토 시장이고, 저기에서 일단 시장에서 초밥을 먹고 나서 걸어서 저기에 관문터널까지 걸어갈 겁니다. 이 다리는 아니고 이 다리는 사람은 못 건너요. 차만 건널 수 있고, 관문터널이 이거 거리보다 조금 더 가야 돼요. 사실 걸어서 가려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조용하고 해서 걸어서 가야 돼요. 타고 올 때 가판이 올라올 거면 선크림을 꼭 바르고 저기에 보면 관람차도 있습니다. 사람 바글바글한 곳이 가라토 시장이에요. 着岸する際一同心よりお待ち申し上げます。 시모세키의 캐릭터가 보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 뭐 맨홀 뚜껑도 그렇고 벽에도 그렇고 보거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항구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오면 바로 가라토 시장입니다. 그런데 뭐 식당들도 있고 테이블도 있어서 뭐 여기서 식사를 하셔도 되는데, 저기 시장에 가면 초밥을 잔뜩 팔거든요. 거기 뭐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거기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 보거예요. 크레미아 아이스크림이네요. 가격이 비싸다. 네, 저희가 가라토 시장입니다. 그냥 봐도 사람이 많은데 어제 고프로만 안 잃어버렸어도 1시간 정도는 더 일찍 와서 조금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별로 배는 안 고픈데 초 한번 한 2-3개만 사서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도 보고요. 이 시장에 보면 뭐 전부 초밥 아니면 해산물, 건어물도 팔고 그렇습니다. 일단 둘러보면서 초밥 몇 개만 사서 먹어볼게요. 보고회는 예전에 먹어봤는데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가게마다 생선 종류도 다르고 생선 종류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초밥을 골라야 됩니다. いかがですか。野菜いかがですか。こちらの2列2貫500円ですよ。朝締めのお魚でよろしいですか。いらっしゃいませ。いかがですか。 This one. This one. This one. いらっしゃいませ。いかがですか。どうぞ。 오케이. More one. 2 piece. 3 piece first. 1,000. Buy 오케이. 2 500. 파이브. Buy 2 500. Two. This is More this one. 2 500 more Thai one. tomo. More one. If you choose more one. 투 피스. 2 piece 500. More one. 1,000. No, no. No? This is the. This is- This is different. 아, This is two line. 너 이거 체인지. Okay. 예. 아, yes. Please pay from here. 오케이. 1,000. So, 1,000. Yeah. Chopsticks. 아, One. Okay. 아, Thank you. 또 고생하셨습니다. 초밥을 4개 구입했습니다. 저 멀리 동남아 사람이라서 순간 일본어를 써야 될지 영어를 써야 될지 안에 꽤 복잡해요. 너무 문제가 사람들이 지나가다 갑자기 서버리는데 그러면 진짜 뒤에 밀리거든요. 제가 이 시장을 몇 번 와봤는데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거 구매했으면은 이거 밖에 나가면 돼요. 이 사람들이 앉아서 많이 먹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와서 먹으면 됩니다. 건너야 되는데. 지금 10시 조금 넘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사람 별로 없는 겁니다. 아마 한 1시간 정도 더 있으면 시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바글바글해지는데 여기가 조용하고 좋네요. 자. 간장. 와사비도 들어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방어나 부실이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그 후쿠오카에서 후쿠오카 항 그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조합집 100엔짜리 조합집 뭐였지? 시장인데? 아, 왕관시장. 왕관시장에 가면 모든 초밥을 100엔에 파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가격이 좀 더 비싼데 뭐 초밥 크기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여기가 좀 더 나아요.
레몬도 같이 먹는 건가? 즙을 짜려니까 짤 수가 없는데 레몬 그냥 먹었습니다. 이건 도미. 와사비가 별로 안 세서 이렇게 좀 짜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장어. 간장 안 찍어도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편하게 가려면 가라토 시장에서 관몬터널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걸어서도 갈만해요. 걸어서 가다가 중간에 볼만한 것들도 있고. 사실 관몬터널을 안 갈 거면 그냥 여기서 다시 배 타고 모지코항으로 가서 구경하면 됩니다. 관몬터널 가는 이유가 결국은 그 해저터널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건데 그거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해저터널을 건너고 레트로 열차를 타고 모지코항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둘러서 가는 코스죠. 길이 조용해서 좋네요. 제가 말씀드린 네 군데 스팟, 그러니까 가라토 시장, 관몬터널 입구, 관몬터널 출구, 그리고 모지코항에서 네 군데를 구경할 수 있는 티켓이 있어요. 클로버 티켓이라고 800엔인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가라토 시장에서 관몬터널 입구까지 그냥 일반 시내버스 1회 승차권과, 그리고 뭐 어차피 해저터널은 걸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관몬터널 출구에서 레트로 전철을 타고 모지코항으로 돌아오는 기차, 그게 300엔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탔었던 그 모지코항에서 가라토 시장으로 가는 배 400엔, 이걸 다 합쳐서 그냥 하나하나 구매하면 890엔인데 이걸 90엔 할인해서 800엔에 판매하는 클로버 티켓이 있는데 뭐 굳이 추천은 안 드립니다. 왜냐면 이 가라토 시장에서 관몬터널 입구까지 가는 버스 비용이 190엔인데 전 그냥 걸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구간을 걸어서 가면 190엔을 안 쓰게 되고, 그럼 토탈 비용이 700엔이에요. 그럼 클로버 티켓보다 가격이 100엔 저렴한데 일단 걸어서 가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홀 뚜껑도 전부 보고. 걸어서 오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아카마 신궁이라고 구경할 만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입구에도 보면은 우체통도 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화장실도 있으니까 뭐 급하면 들으셔도 됩니다. 뭐 이 신사가 뭐 어떤 사람을 기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사실 일본 역사라서 별로 기억이 없네요. 뭐 한국이랑 크게 관련 없습니다. 이전에 왔을 때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용하네요. 버스를 타면은 여기를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버스 타지 말고 걸어서 오라고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손 씻는 거,
한 번씩 보면 이거 마시는 사람 보이는데 마시면 안 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 이런 데 와서 마시는 경우가 몇 번 있더라고요. 뭐 사실 마신다고 탈은 안 납니다. 넓지는 않아서 금방 구경합니다. 뭐 10분도 안 걸리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이전에 왔을 때 여기 엄청 귀여운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오늘 안 보이네요. 저기도 손 씻는 곳 있고, 여기 괴짜 가족에 나오는 그 돈 넣고 기도하는 뭐라지? 세전. 돈을 넣고 두 번 절하고 두 번 박수 치고 기도하고 한 번 절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기도 안 하는데 일본에서 돈 주고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돈 넣는 곳이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여기서 결혼식 하니까 하객들이 이 앞에 앉아 있고 저기 신랑 신부가 서서 그렇게 식을 하더라고요. 뭔가 으스스한가? 더 이상 안 들어갈래. 여기 보면 돈으로는 못 들어. 오늘 1엔이네. 저기 반대편에도 가면 있을 겁니다. 전에 왔을 땐 100엔이었는데. 어? 20엔이네. 다 둘러봤습니다. 사실 별건 없는데 그냥 소소한 재미로 오는 거죠.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관광객들이에요. 아까마신고에 나도 횡단보도를 건너면 요 앞에 또 볼만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볼만하다기보다는 되게 작게 차려져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설명도 되어 있는데, 설명이 한글도 적혀져 있는데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라고 해서, 예전에 그 조선통신사가 여기 왔을 때 배가 딱 여기 있었어요. 뭐 사실 기념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고 초라하긴 합니다. 보면 안에 이렇게 뭐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한국어도 적혀져 있네요. 일본의 초청을 받아 방일한 조선통신사가 남긴 사적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기 역사를 길이길이 헌창하고자 한다. 이전에 왔을 때 보니까 가라토 시장에서 사온 초밥을 여기다 먹고 쓰레기를 잔뜩 버려놨더라고요.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여긴 진짜 그냥 잠깐 흐르는 곳이에요. 네,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까지 봤으면 이제 뭐 사실 볼 건 다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계속 걸어가야 돼요. 사실 걷기 싫으면 다시 가라토 시장 쪽으로 가서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20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 그냥 바닷가 마을, 어촌 마을 같아요. 단자부로라고 일본 그 설화 거기에 나오는 둔감 너구리입니다. 삿포로 쪽에 가니까 온천에 저 너구리 동상이 많던데 여기서도 보네요.
한몽교입니다. 그 좀 전에 가로토 시장으로 오는 페리에서 봤던 그 다리입니다. 사람은 건너갈 수 없고 차만 다닐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해저 터널이 2m로 뚫려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다리, 저걸 뭐라 하지? 저희가 가지고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엄청 찾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해저 터널 입구가 아니더라고요. 해저 터널은 이 다리보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날씨만 안 더우면 여기도 걸어보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고프로가 없어졌는 걸 알고 나서 어디에 놔두고 온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토리키조쿠에서 촬영했는 건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토리키조쿠 문 닫았는데 잘 가봤어요. 가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키타큐슈에 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하고 그냥 토리키조쿠 문 열 때까지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데, 호텔 앞에서 고프로 퀵 앱을 켜보니까 갑자기 고프로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어제 마지막으로 들렀던 편의점에 들어가서 혹시 고프로 있냐고 물어보니까 점원이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재미도 없는 유튜브를 이제 강제로 그만두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찾게 됐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이미치 해저 터널인 줄 알고 여기서 이 철망을 어떻게 넘어가지 엄청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여기 관광객들이 조금 오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여기 진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길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신호등 건너면 바로 해저터널 입구예요. 해저터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은 뭐가 좀 볼만한 게 있어요. 단노우라 전장 흔적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뭐 전쟁을 기념해 놓은 동상이라든지 대포 같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던데, 베가본드에 나오는 미야모토 무사시랑 사사키 코지로의 그 전투라고 하죠. 간류지마. 그 전쟁이랑 여기랑 관련이 없습니다. 간류지마는 지금 제 뒤쪽으로 해서 다른 섬이에요. 동상을 봐도 무사시가 아닙니다. 굳이 옛 일본 사람의 손바닥이랑 맞춰보고 싶진 않네요. 저희가 터널 입구고 일단 여기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포가 이렇게, 저기 베겐을 넣으면 대포 쏘는 소리가 나는데 방금 저 할아버지가 베겐을 넣은 것 같아요. 안 넣었나 보네. 세발 쏘네요. 할아버지 안 넣었으면 제가 넣으려고 했는데 100엔 벌었다. 여기 대포까지 구경하면은 단노우라 전장 흔적은 다 봤습니다. 이 공원 이름이 미모수소가와 공원이네요. 이제 관몬 터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걸어와도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그냥 바다 구경하고 아카마 신궁이랑 조선통신사 기념상륙비 구경하는 셈 치고 그냥 걸어오시면 됩니다. 더워. 바뀌었다. 방구 나올 것 같은데. 좀 전에 대포 소리에 맞춰서 낄걸. 여기는 상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출구 쪽에는 가면 상점이 없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음료수라든지 살 것 같으면 여기서 사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입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들고 갈 수 있는데 그럼 20엔 내야 되고, 물론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힘들어. 아무도 안 타네. 엘리베이터 타고 엄청 내려가야 된다. 처음에는 여기 내려가면은 공기가 엄청 탁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환기를 잘 시키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 봅니다. 조용했으면 좋겠다. 우와, 사람 많다. 큰일 났네. 여기 오시면 여기서 몇 번 했는데 영상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쪽 끝에 반으로 잘린 도장이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왼쪽을 찍고 한쪽에서 오른쪽을 찍으면 도장이 완성이 됩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왼쪽이네요. 이렇게 해서 왼쪽 도장을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780m인데 생각보다 금방 걸어가요. 제가 이 터널을 처음 알게 된 게 한 15년 정도 되었지 싶은데, 그 당시에 어떤 한국인이 이 터널을 건너는 걸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걸 다시 찾아봐도 어떤데 아마 블로그를 그만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분이 올린 글을 봤는데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된 게 아니고 진짜 이 지역 주민들만 다니는 통행로라고 해야 되나? 보통 차나 배를 이용해서 건너는데 당시 그 블로그 분이 적어놓은 글을 봤을 때는 진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걸어가는 터널, 그 정도로 표현이 돼 있던데, 그때 이걸 알게 되고 나서 엄청 와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 이렇게 얼마 걸어왔는지, 얼마 남았죠 나옵니다. 180m 걸어왔네요. 후쿠오카에서 시모노세키, 그러니까 키타큐슈 당일치기로 이제 계획을 하실 거면, 좀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신간센이나 아니면 슈퍼소닉을 타고 고쿠라역으로 와서 이제 시모노세키랑 모즈쿠항 일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꼭 가봐야 되는 게 가라토 시장, 모즈쿠항. 사실 이 해저터널은 꼭 안 와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와보셔도 되고, 보통은 모지코항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거기 음식점도 많고 포토스팟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그 구경을 다 하고 나면 다시 고쿠라역으로 돌아가서 고쿠라성을 구경하고, 고쿠라성 가는 길에 탄가 시장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백종원 선생님이 찍었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후쿠오카 편에도 나왔었는데, 그때 대학당 식당이라고 그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밥 그릇 위에 반찬 받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불 타서 없어졌어요. 지금 못 갔는데. 근데 여기 오늘 요일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관몬터널을 빠져나가서 모지코항으로 가는 레트로 전철이 주말에 밖에 운행을 안 해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면 탈 수 있고 일요일날도 오면 탈 수 있고, 그리고 탄가 시장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영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시면은 이제 이 시모노세키랑 잠시만요. 여기
딱 중간 지점입니다. 여기가 요렇게 중간 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어디까지 가겠지? 네, 그 시모노세키랑 모즈쿠항 일대 둘러보고 다시 고쿠라역으로 돌아가서 고쿠라성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뭐 신간센이라든지 슈퍼소닉을 타고 하카타역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7, 8시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중간에 점심도 먹고. 점심은 뭐 모지코항에 왔는데, 모지코항에 이제 시그니처 메뉴죠. 그 야키 카레라고 유명한 집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고, 전 한번 먹어봤는데 사실 맛이 없어서, 맛이 없다기보다는 제 입맛에 안 맞아서 다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웨이팅이 어마어마해요. 그래도 뭐 드시고 싶다 생각을 하시면 드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 일대 다 둘러보고 고쿠라역으로 가서 그냥 그 근처에서 점심 먹어도 됩니다. 고쿠라역 앞에 나오면 그 아케이드 같은 큰 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음식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고쿠라역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려면 일단 하카타역에서 출발을 9시간 해야 됩니다. 제가 9시 슈퍼소닉을 타고 왔는데 지금 시간 11시 30분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 동선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건데, 초행길이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이렇게 끝에 나오면 반대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스탬프가 있습니다. 반대편 스탬프에 도착을 했고, 이렇게 찍으면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겠어요. 이게 집에 너무 많아서 굳이 가지고 가고 싶지도 않은데 올라가 있습니다. 여긴 나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지금 요 밑으로 해서 저기서 건너온 겁니다. 여기 보면 주말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더워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네요. 이렇게 보고 이제 메트로 전철을 타고 모지코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거 건너고 이 출구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여기 차가 오네. 이 계단 올라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됩니다.